아마 원내대표님도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인사의 문제점들을 비판을 하셨을 겁니다. 대통령이 뭔가 편중된 인사를 했을 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도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회전문 인사 논란의 인사가 나온다면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릴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서 제가 어떤 말씀 건의를 드리는 것에 한계나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공개하진 못합니다만 저희 안에서는 최근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소통과 또 그걸 통한 의사 전달 이런 과정들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하루 이틀 안에 또 한두 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여태까지 경험하시고 판단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개선돼 나갈 거다,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역할을 원내대표님이 하실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인사 관련해서 피드백이 오간다는 얘기도 실제로 있을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누구와 소통을 하시고 또 최근에 가장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인사가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거는 비공개 영역이니까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항일무장 투쟁은 인정되지만 6.25 전쟁 책임에서 또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대통령 말이 나오니까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장이 상훈법 개정안을 내겠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는데요. 자, 대표님은 김원봉의 서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독립운동으로서의 역사적 평가와 또 한국 전쟁의 책임과 관련한 역사적 평가, 이런 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궤적에서 모든 것이 다 일치하진 않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단의 아픈 역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단되지 않았으면은 이런 구별된 역사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어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 아픈 역사, 이런 것들을 정쟁으로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정쟁으로 오히려 비화되면서 서운 논쟁으로까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저는 실제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날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과 결의와 역사의 통합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지, 그것이 김원봉의 한국 전쟁의 책임도 눈 감아주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던진 메시지는 적어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념적인 잣대로 드러내면서 정쟁의 무대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에게 지금 이것을 서운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픈 슬픈 우리 역사에 대한 역사관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설하는 그런 역사에 대한 어떤 양심 선언, 고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김원봉의 서훈, 공적은 통일 한국에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훨씬 더 편견이 심했던 정권이 이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러나 사회주의와 관련돼서 유해를
송환하지 못했던 이런 분들을 받아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운동과 관련한 유공자로 선정하셨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다 열어놓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뒤로 미뤄두자 이런 그 이야기가 있다면 그 점은 뭐 저는 경청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가 조금 성급했다라는 지적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낚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나누었던 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가 공개돼서 좀 고생을 하셨는데요.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을 한다, 이상한 짓을 했다 등의 말을 하면서 공무원 공직사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마 이제 일을 안 한다는 불만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현 정부의 공무원 편가르기, 과도한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 그런 복지부동을 불러온 거 아닙니까? 그날 저의 표현이 일단 단어에서부터 좀 왜곡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사회를 향해서 저의 불만을 드러냈다기보다는 일정한 범주 안에 있는 관료 사회에 대한 그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때로는 그 낙선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섬기고 주민들의 아픔을 또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조금 그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저를 좀 배려해도 그분들은 일반 주민들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런 또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보다도 국회의원인 저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깊이 존경합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따뜻하게 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부가 흔들려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슬기롭게 헤쳐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요 단위에 있는 이런 관료들이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의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또 밀어붙이기 이런 식으로 집행했다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에서는 설사 그것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집행되는 과정에서 혹은 그 결정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사회적 합의와 양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가버넌스를 바꿔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보다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것이 일정한 의미에서 007 작전하듯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돼 들어온다면 그거 역시 당연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의 발언이 공무원 사회 전체를 향해서 받아들여지고 또 많은 공무원들께서 자신의 그 헌신적 수고와 노력에 걸맞지 않게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죄송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또 새로운 나라 이런 데서 우리 공무원 사회가 차지하는 역할, 비중 이런 것들은 뭐 천번 만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늘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는 것이 뭐 고래도 칭찬받으면 춤을 춘다고 그런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복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총선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오신 당 소속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윤종호 에디터께서 질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